대우재단이 학술 지원을 40년을 기념하는 잔치에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늦은 봄쯤인가요? 저하고는 이제 동갑이고 대학교 같은 단과대학을 다닌 김병현 교수가 이 평소의 스타일대로 이제 나직나직하게 원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아시지만 굉장히 나직나직하지만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그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즘은 결심한 것이 가급적 말도 적게 하고 글도 적게 쓰면서 살자 하는 결심을 하던 차에 이제 그 결심이 크게 흔들리고, 또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김광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20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기획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20분 동안 그 설명을 자세히 하셔서 이 말과 글을 줄여야겠다는 저의 결심이 흔들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많이 뵙게 되었습니다. 앞에 첫 세션의 세 분 말씀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또 앞에 세 분 발표자 선생님으로부터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대우재단 선생님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인사는 끝났으니까 9분 후에 저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지금 벽에 시계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가늠이 안 되니까. 그 민주주의 연구의 일가를 이루었다는 이태우 선생님의 말씀은 뭐 전혀 한국적인 너무 과장이시고요. 인간 새로운 지평 융합적 성찰, 이런 제목에 정치학자가 낄 자리가 있을까, 또 정치학자가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뭐 부분적으로 조금 겹친다 혹은 융합된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해서 대우재단의 역사하고 비교하면 이런 거겠죠. 대우재단의 학술 지원 사업이 40년 되었다고 하면 처음에 한 20여 년, 쉽게 말해서 1980년부터 2000년대 한 초반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낙관론, 승리감, 도취감, 그거에 한 중요한 초점이 민주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경쟁자들을 다 제압했고, 이제 민주주의는 서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돼 나가고, 그 새롭게 민주주의에 들어서는 나라들은 잘 될 거야. 자유, 인권, 평등, 뭐 여러 가지 소수자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80년, 뭐 우리는 조금 늦습니다만 80년부터 해서 한 2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사하게 표현하면 Great Converge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지만 사실은 경쟁자 없이 혹은 민주주의가 쭉 잘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대우재단의 학술 지원 역사를 보면 지난 10여 년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승리, 도취감이 환상이었다는, 그 환상은 대략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동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보 민주주의 국가들이 후퇴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로 다시 퇴보하고 후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리버럴 디모크라시, 컴페터티브 오소리테리어니즘, 이런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이제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한국과 대만이 이제 새롭게 주목받는 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은 여기인가 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와 개방과 자유를 가지고도 코로나, 또 지금의 경제적인 후퇴 혹은 탈세계화,
이런 세계에서 되고 있나 봐. 그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저한테 주어진 10분 동안 다 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PPT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버전스, 세 가지로 가는 다이버전스의 배경,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플랫폼 캐피탈리즘, 디지털화, 마지막 코로나.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낙관의 시대에 있었던 얘기죠. 그 다이버전스로 가는 세 가지 요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상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다이버전스 중에 첫 번째 길,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유럽, 헝가리라든가 몇몇 나라들을 보면 이제 외양은 민주주의였다가 이제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든 이제 이런저런 그 권위주의로 퇴행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권위주의적인 퇴행은 사실은 상당 부분 디지털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아주 증폭해서 혹은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이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게 된 거죠. 이제 아까 좀 전에 권보드레 교수님의 그 발표에서도 나왔던 쇼샤나 주보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 얘기와 서베일런스 권위주의가 결합하는 현상이 지금 첫 번째 퇴행 혹은 한 그룹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권위주의 감시 권위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뭐 그렇고요. 드론 하나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이나 기타 그 감시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길거리에 나오는 시민이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그걸 인식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드론과 방송을 통해서 그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 그 다음에 체온이 지금 당신이 몇 도인데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오늘 코테이션에 많이 나온 유발 하라리가 이제 영어권 지식 세계의 아이돌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 번 그 인용이 됐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봄에 한 면 통틀어서 나와서 유발 하라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을 보면 자기는 20세기 전체주의로의 회귀가 생각난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돌 스타에 대해서 뭔가 좀 삐딱하게 얘기를 해야 관심들을 가지실 테니까 20세기 권위주의는 사실은 국가에 의한 폭력, 국가에 의한 테러, 이데올로기, 리프레션 이런 것들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면 지금 서베일런스 오소리테리언이즘은 조금 방식이 다르죠.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어떤 표준적인 행동, 행위 이런 거에 대한 감지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폭력이나 테러가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 바람직한 것에 따라가도록 그런 증세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게 제가 드릴 여기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얘기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찬사가 많고 또 칭찬할 점이 많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는 그거를 모니터링 디모크라시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높이 떠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게 감시 권위주의라면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국가와 그림을 보시다시피 제가 가급적 둘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도록 그렸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쌍방향으로 화살표처럼 쌍방향으로 지금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우리의 신용카드, 우리의 교통카드, 우리의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는 굉장히 성공하고 있죠.
동시에 저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국가만큼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꽤 정부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 충분하다고 보는 분도 있고 보시는 분에 따라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자체나 질병관리본부나 여러 가지 그 보건에 관련된 곳에 데이터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꽤 우리 휴대폰 안에서, 우리 모니터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그 쌍방향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그 협력 또 이 데이터의 개방성 이런 점에 있어서 5분 남았다고 이제 5분이죠? 5분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아, 예. 큰일 났네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얘기는 끝나가는데 그 코어포레이션과 오픈리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시민들이 정부의 활동을 상당 부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저는 칭찬할 면이 꽤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뭐 그 연대가 활성화되고 공동체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정부를 믿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름 지난 8월입니다. 독일하고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근데 이 85%는 거의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별로 이 서베이 방식의 빅팬이 아니지만 이 서베이가 보여주는 일관된 결과는 우리나라의 유권자,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굉장히 국가의 지금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쌍방향의 모니터링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괜찮은데 제가 걱정스럽게 보는 자료는 이겁니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다. 93%.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 50%. 좀 격차가 크죠.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는 대로 뭐 성적 소수자라든가 또 이런저런 그 이미 감염된 사람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느냐, 공동체성이라는 게 강력한 지금 우리의 방역의 무기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그 서양의 민주주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PD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서구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포퓰리즘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마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관계는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포퓰리즘이 사실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지금 서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집권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는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포퓰리즘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 문제, 사회적인 통합, 관료제, 복지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퀵 픽스. 이게 코로나에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만 기성 정치인, 기성의 관료제, 기성의 지식인, 기성의 엑스퍼트 이런 게 다 지금 사회의 문제인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솔루션이 아니야. 해법은 나야. 트럼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또 헝가리의 오르반 이런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포퓰리즘적인 잠재력을 흔드는 알겠습니다. 그 흔드는 것이 포퓰리즘의 등장이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쉽게 사라지기 어렵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지지를 얻었던 그 뿌리 혹은 그 엔진이 흔들린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 권위주의, 한국의 모니터링 디모크러시,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는 포퓰리즘, 이 세 가지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정치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